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의사당에서 오늘 아침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취임위원회 의장도 바이든 당선인을 당선인으로 대우하고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미국과 국제 이슈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단에 의해 공식 확인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근거 없는 주장들을 물리친 모든 공직자와 국민에게 감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선거 이후 처음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는 페이지를 넘기고 온도를 낮춰 치유할 때라고 연설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 증서 제출을 의무화했던 켄터키주의 유권자 등록법을 원상태로 복귀시켰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이 공화당에게 불리해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이번에는 팍스뉴스 여론조사입니다. 약 2년 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지만 최근 사이가 멀어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경질과 같은 형태로 사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알렸습니다. 백악관 안보국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을 절단한 채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국장, 안보국장의 친구가 그의 병원비를 모금하면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에는 실패했지만 어제 알려진 러시아의 미국 각 부처의 사이버 해킹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도 몇 개월 동안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바이든의 것은 바이든에게로, 트럼프의 것은 트럼프에게로. 어제 그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했었던 대로, 예상했었던 대로 반란표 한 표도 없이 306대 232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미국 대선은 드라마로 보면은 마지막 회, 최종회까지 끝난 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당선인을 의사당에서 마이크 켜고 승인을 함으로써 트럼프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치 맥코넬 그 연방 공화당 상원 대표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인단의 어제 그 투표 결과가 다 집계가 되고 나서 공화당의 여러 명의 상원 의원이 바이든 당선인을 당선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하루는 묵혔다가 오늘 아침에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의사당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t was honest. 네, 이것은 그 바이든 당선자고요. The Electoral College has spoken. 선거인단이 말했다고 하죠. So today I want to congratulate President-elect Joe Biden. The President-elect is no stranger to the Senate. He's devoted himself to public service for many years. 축하한다고 바이든 당선자에게 얘기하면서 상원에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뭐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오랜 동안 공직자로서 일해왔다고 약간의 그 덕담을 얘기를 합니다. I also want to congratulate the Vice President-elect, our colleague from California, Senator Harris. Beyond our differences, all Americans can take pride that our nation has a female Vice President-elect for the very first time. 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상원 본인의 그 동료이기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그 의견에 있어서의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그 미국인들에게도요. 그러나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은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Finishing out the next 36 days strong with President Trump, our nation needs us to add. 네, 이제 앞으로 36일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야지 되는 그런 기간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도 바이든 당선자와 카멜라 해리스 이 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열 1위죠. 공화당에서. 그리고 서열 2위인 사우스다코타가 지역구인 존슨 이제는 무브온 할 때다. 이 모든 이 대선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서열 4위인 그 로이 블런트 몬타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대통령 취임위원회의 의장이에요. 이 대통령 취임위원회의 의장인 공화당의 블런트 의원도 마찬가지로 선거인단표는 계산됐고 대통령이 선출됐고 그의 그 취임위원회는 이제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고 함께 그의 취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서열 3위인 의원은 뭐 와이오밍주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인데 벌써 지난번부터 그 실제 당선인으로서 인정을 했었고요. 아직도 그 인정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죠. 뭐 테드 크루즈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인이라고 부르기는 뭐 조금 이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아직은 모르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이 아주 작지만 그래도 길이 있다면 도전하도록 놓아둘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어제 한 얘기인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민주당의 서열 1위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지지해 왔었던 사실은 그 최고의 그 1위, 2위 뭐 이런 그 매체는 아니죠. 등급으로 구태여 매기자면은 한 3류, 4류로 매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뉴스맥스도 결국은 조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런 매체는요, 손님 끌기 위해서 아주 그 강한 자극적인 것을 많이 뿌렸던 곳은 힘 가는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대통령의 뭐 다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좀 뻘쭘했던지 어제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고 이게 이제 특징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그 지지했었던 지금은 이제 그 화합할 때지만 지지했었던 많은 매체가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방송을 쉬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가 유리한 게 있으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뉴스맥스도 이 바이든 당선자를 당선자로 그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시간 낭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투표 기계가 어떤 주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네. 하지만 그런 것은 다 음모론이거든요. 음모론은 끝없는 그 실타래처럼 또 실이 풀어지고 하지만 나중엔 결국은 명맥은 유지하되 힘은 굉장히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그 미시건주의 하원 의원은요, 어제 남은 기간 동안 나는 공화당으로 일하지 않겠다,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미시건주의 폴 미첼 그 하원 그 의원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우선해야지 되는데 후보에 대통령에 앞서서 지금 공화당이 너무 이건 심했다. 거친 파워도 이런 거친 정치 파워가 없었다. 그만하면 됐다고 나도 솔직히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그리고 안건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96% 투표를 했지만 이건 아니다. 특히 이제 케빈 맥카티 공화당 그 하원의 그 대표에게 편지도 보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변호팀이 증거가 없다는 것, 증거를 내놓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면 지도부도 양심껏 일을 해야지 된다. 이 의원 표현이 음모론을 버리고 정신을 차려야지 된다. 공화당의 리더십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바이든 당선자의 국무장관 지명자를 만납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 2기를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인수 준비를 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었던 마이크 폼페오가 이제 인수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 지도자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전을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모든 이슈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에 있어서 특별한 의무가 있는 국가들이다. 세계 안보와 세계 안정에 서로 러시아와 미국은 차이가 있지만 나는 당신과 접촉하고 싶고 당신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어. 이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의 얘기였고요. 이 러시아에 스파이 활동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강하게 대처를 하죠. 또 나토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토를 약화시키는 것은 러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 사태가 일어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던 현 대통령과 앞으로 인권 문제를 거론하게 될 그래서 중국이 더 껄끄러워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라는 프랑스의 국영방송 프랑스 24의 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당선자의 얘기를 뭐 한두 마디만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그 현 정권의 권력 남용도 민주주의에 불을 끄지 못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까지는 선거 끝나고 42일째인가요, 오늘? 한 번도 이 트럼프 변호팀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인단이 확정을 해주고 나니까 1억 5,5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다 계산된 것은 미국의 훌륭한 역사다. 분명한 승리는 축하해야지 공격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그 각 주정부 또 로컬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정치적인 압력을 많이 받았고 거짓 주장을 받았고 실제로 말의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 협박에도 지지 않고 자신의 그 선거 임무, 개표 임무를 다한 용기 있는 주와 로컬 정부 관계자와 선거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애국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It was honest. It was free and it was fair. They saw it with their own eyes, and they wouldn't be bullied into saying anything different. It was truly remarkable because so many of these patriotic Americans are subject to so much enormous political pressure, verbal abuse, and even threats of physical violence. 네, 아주 그 영예롭고 자유롭고 공정한 그 선거와 투표와 개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투표 그 음모론 공격은 너무나 부도덕하다. 그에 동조하거나 묵인했었던 공화당 역시 부도덕하다. 80명 이상의 판사가 트럼프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나서 근거 없고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결을 했고 공화당의 검찰총장과 의회 멤버들도 텍사스 소송에 서명을 했었던 그 소송도 연방대법원이 무시를 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제 두 번 케이스에서 기각하거나 각하한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The Trump campaign brought dozens and dozens and dozens of legal challenges to test the result. They were heard again and again. And each of the time they were heard, they were found to be without merit. Time and again, President Trump's lawyers presented arguments to state officials, state legislatures, state and federal courts, and ultimately t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wice. They were heard by more than 80 judges across this country, and in every case, no cause or evidence was found to reverse or question. 네, 모든 케이스가 증거가 없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80명이 넘는 판사가 그 같은 그 판결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그 선거에 대한 행동은 그 음모론 주장은 한 번도 미국에서 있지 않았던 극단적이고
완전히 거부돼야지 된다.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다음 선거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영혼을 찾는 그런 그 전쟁에서 인간의 의지가 이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미국 법과 우리의 헌법, 인간의 의지가 이겼다는 것, 민주주의가 탄성이 있고 진실하며 강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온도를 좀 낮추고 팬데믹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제도를, 인스티튜션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포함해서 믿어야지 된다. 이제는 페이지를 넘길 때다. 단합할 때다. 치유할 때다. 이런 얘기를 조 바이든 당선인이 어제 연설에서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의 미국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미국의 담당자로서 그 한인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의견을 듣거든요. 뭐 이메일로서 등등해서 듣고 있는데 어제도 저에게 아직도 한국 분들 걱정돼요. 정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증거들이 바이든 당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법원에서 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개인적인 느낌인데 음모론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 부잣집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보통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추워요. 한국의 겨울이 정말 회수권, 버스표 입술에다가 이렇게 묻으면 나중에 입술 껍질이랑 같이 묻어날 정도의 추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의 어머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스커트를 입고 학교에 가고 겨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무거운 책가방 들고 버스 타고 다니는 딸들을 위해서 아드님은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딸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그 털실로 그 코바늘이 아니라 그 당시엔 대바늘을 많이 썼으니까는요. 대바늘로 속바지를 짜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타킹도 검은색을 따뜻한 털실로 짜서 해주시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한국이 너무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오래 그렇게 했었던 털실을 또 이제 다 풀어요. 그럼 옆에서 엄마 옆에서 풀죠. 풀고 나면 그것을 또 솥에다가 넣고 삶습니다. 삶으면 요만했었던 그 풀어서 감아놨을 때 요만했었던 작았던 것이 엄청 커지잖아요. 루머도 그렇게 커질 수가 있다. 라면 부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이 한 해, 두 해는 또다시 삶아서 하면은 쓸 수 있습니다.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루머라는 것도 커지는 것 같고 더 부풀어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힘을 잃게 되죠. 괜히 쓸데없이 힘 빼지 마시고요. 이제는 바이든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옳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불러드리면서요. 제가 좀 전에 털실을 삶아서 내년에 또 쓰고 그리고 나서 또 동생 것도 짜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다가 이 코지다운 거위털 리브를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누구의 것은 누구에게 표가 돌아갔듯이 원래부터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코지다운 이불 덮고 거위털 이불 덮고 잠이 솔솔 오게 하는 따뜻하게 주무시고 더 따뜻한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따뜻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난한 집 사람이건 부잣집 사람이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서로 도우면서 화합하면서 가는 게 서로에게 윈윈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날이었었죠. 그런데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은 날이 어제이기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목요일 날 그 식품의약국의 외부 독립적인 자문단이 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그 권고를 하고 식품의약국이 금요일에 모더나의 백신도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이번 주말부터 또 모더나 것도 놓는데 어떤 그 백신 접종하는 의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백신만 그냥 뭐 예방주사, 면역주사를 놓는다기보다 희망을 놓는 것 같아. 희망을 놓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뭐 오늘 한국일보 보니까 2월부터 일반인에게라고 나왔던데 2월은 이제 뭐 일반인이 2월부터 접종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많은 분들이 받으시려면 4월 정도는 돼야지 될 것 같다 하는 게 기본적인 지금 의학계의 진단이고요. 앤소니 파우치 박사도 마찬가지로 4월에 시작을 해서 가을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생활로 완전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보고 있다 하는데 그때까지 그 전에 백신이 효력을 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죽음의 계곡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문가인데 뉴욕타임즈의 그 과학 전문 기자가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계곡, 우리가 정말 어두운 계곡에 있는데 계곡 저쪽에 보면은 태양이 보이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이쪽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그림자의 계곡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네요.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있지만 빨리 뜨질 않는다, 해가. 그렇지만 해는 뜨죠. 언제나 뜨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이제 파우치 박사가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을 해서 바이든 당선자는 곧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국가 안보다. 뭐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니까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룹을 둘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그러나 곧이라고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 파우치 박사의 그 조언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언젠가가 되면 받겠다라고 얘기했지 지금 당장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파우치 박사도 대통령의 말에 거스르기도 좀 뭐하고 하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좋은 치료를 받고 회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우치 박사는 회복돼서 어느 정도 면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면역이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부통령도 또 나이가 있잖아요. 다 60 넘고 70 넘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부분은 뉴스가 어디까지 파헤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통 이제 어떠한 기관이라든가 이때의 기관은 백악관입니다. 또 이 일에 관계가 되는 가족 또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보도되는 게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에 안보 오피스의 국장, 비밀경호원이랑은 달라요. 시큐리티 서비스가 아니라 시큐리티 오피스의 디렉터. 그러니까 시큐리티 오피스 하면은 백악관에 이제 방문객들의 뭐 신원을 조회한다던가 해서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최고 헤드입니다. 이 헤드가 9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재활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긴 했습니다. 대가가 너무 컸죠. 9월과 10월 달에는 대통령 뭐 주변 사람들 많이 감염됐었을 때잖아요. 뭐 대통령 주변 사람들 감염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또 다 났어요, 금방? 대통령 큰아들, 막내아들, 대통령의 와이프, 대통령의 비서실장, 백악관 대변인, 대통령 자문과 자문의 와이프, 역시 백악관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그 특별 자문인 켈리언 코네이도 걸렸었고, 대통령이 가장 믿고 사랑한다는 호프 힉스라는 한번 이제 백악관 나갔다가 다시 온 스타일 좋은 젊은 여성도 걸렸었고, 그런데
백악관에 경호팀도 많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뭐 100 몇십 명이 자가격리라던가 아니면 양성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시큐리티 오피스 이분이 54살이랍니다. 크레디 베일리라는 분인데 아버지예요. 9월 달에 10월 달부터 약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9월 달에 이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을 했는데요. 이분이 엄지발가락도 절단했고 뭐 왼발, 오른발, 무릎 아래도 뭐 어떤 발 가운데 오른발, 무릎 아래인 것 같아요. 절단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신체를 갖게 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살아났긴 했지만요. 그런데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친구가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이런 사연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 GoFundMe 페이지로 가잖아요. 물론 벤처에서 돈을 모을 때도 GoFund로 가지만 이분의 친구가 GoFundMe 페이지를 만들어서 12월 7일에 이게 알려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모으는데 12월 7일에 알려는 졌는데 그 전부터 고펀드를 만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백악관에서 일 못 하시겠죠. 원래 육군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이제 다리도 절단되고 했으니까 집의 구조도 바꿔야지 되잖아요. 자동차도 새로 사야지 되죠. 휠체어가 들어가는 자동차를 그렇게 해서 지금 알려졌다는 겁니다. 해서 지금 미국에 저는 블룸버그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데일리 뉴스도 영국의 데일리도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에 연락을 했더니 백악관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큐리티 오피스의 디렉터였으니까 이 펀드에 그 고펀드미에 돈을 좀 기부했느냐 했더니 노 코멘트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정말 엄청난 그런 힘듦 같은 것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와서 태양이 저쪽에서 서서히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닥치는 것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내 스스로 나중에 오만했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쓸 일 없어도 보험 들어두면 사고 안 나는 것처럼 해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요. 참 인간 세상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라는 사임한다는 탑 뉴스가 있고 게빈 뉴섬 뉴스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러시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광고 들으실 때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결정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의회에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2개의 안으로 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일쯤이 되면은 조금 더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그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형태로 통과된다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요.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없이 통과됐었어야지만 돼요. 오늘의 미국에서는 한 번도 오늘 통과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공화당은 비즈니스에 어떠한 그 면역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고소하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 업주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굉장히 꽉 쥐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주정부나 로컬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학교가 문을 닫는다던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뭐 백신을 접종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있죠. 그것을 연방에서 지원한다는 것, 이것을 꽉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기본적인 지원안 같은 것을 분리를 해서 지금 안을 만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 실업수당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조금 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보국이 결국 어제 보니까 재무부, 상무부를 넘어서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까지 해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러시아의 외국 정보국이요, SVR, 그 foreign
Intelligence Service니까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러시아의 CIA인 거죠. 이곳이 해킹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탑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가 FireEye라는 회사가 이것을 발견을 해냈답니다. 메일웨어를 소프트웨어에 심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SolarWinds라는 소프트웨어래요. 그래서 이 SolarWinds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런 그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이번에 그 해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한 18,000에서 30만 클라이언트가 감염된 그 메일웨어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거거든요. 뭐 일반인들께서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 없으시니까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큰 그런 그 해킹이고 무엇을 가져가서 무엇을 하려는가 아직까지 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면은 아니 정부의 이 뭐 국방부라든가 뭐 이런 곳이 멜웨어 같은 것도 차단을 못해? 차단을 하는데도요.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해킹하니까 그게 그 러시아의 정보국이죠. 해킹하는 그런 그 정보국이죠. 그래서 뭐 그것도 3월부터 지난주까지 3월부터라기보다는 봄부터 지난주까지 3, 4, 5, 9개월이니까 3월부터 맞나요? 해서 9개월 동안이나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탑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 FireEye가 이것을 발견을 해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국토안보부 소속 뭐 사이버 안정청 이런 데도 지금 뚫렸다고 하고요. 뉴스가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사임을 한다 하는 것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발표를 했어요. 서로 만나고 나서 이게 이제 윌리엄 바가 품위 있게 이미 품위는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조금 덜 망신스럽게 제프 세션스처럼 내가 해고했어 하고 트윗으로 날리지는 않을 정도로 한 것이겠죠. 윌리엄 바와 대통령이 만나고 우리 아주 만남이 아주 좋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좋게 써줬습니다. outstanding한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후임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군요. 부장관이 대행으로. 지금 미국의 행정부는 대행이 몇 명인지 몰라요. 저도 세려면 세어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대행이 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제프 로젠 부장관이 일을 맡을 텐데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very nice한 미팅을 백악관에서 했는데 우리의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아주 일을 잘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전에 그만둘 것이다.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법무장관을 했을 때 굉장히 강직했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되긴 했지만 본인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편지를 길게 써서 뭐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뭐 이런 대통령이 권한이 있고 하고 하니까 그래? 그 제프 세션스 날리고 한번 해봐. 해서 잘했죠. 2년 동안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그 연방 법무부 장관이 보스니까는요. 내가 이렇게 보고서를 400페이지가 넘게 써놓은 것을 대중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줄은 몰랐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로 대통령을 보호를 했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보호를 했고 특히 아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선거 전에도 대통령을 엄청 보호를 했죠. 우편 투표는 사기다. 이런 말을 연방 법무장관이 치러지지 않은 선거에서 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이 법무장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뭐 어떤 당에 속한 정치인이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의 역대 법무장관 가운데서 가장 당파적인 법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와 같은 법무장관 해서 예전의 강직함과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볼 때 도저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해가 매칭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장관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법무부와
또 FBI와 국토안보부가 조사를 한 결과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실수는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 조직적인 그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대통령과 갈라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선거 전에 더 많이 터뜨렸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줬다 해서 이제 결국은 경질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윌리엄 바가 어떻게 기억될 것으로 보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있었을 때 워싱턴 DC에서 통행 금지를 뭐 저녁 몇 시로 했고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시위대가 통행 금지도 넘기지 않았고 하는데 대통령이 근처에 그 교회에 가서 성경책 들고 사진 찍는다고 아무런 말도 없이 군인들 군복 입고 대동하고 가서 법무장관도 같이 갔어요. 이쪽에 법무장관, 이쪽에 합참의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갈 때 최루가스를 쏘아서 평화롭게 시위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도록 명령을 한 사람이 연방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이 되고 해서 지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가장 그 본인의 레가시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기억될까 봐 걱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하더니 그 2년 동안 아주 대통령에게 잘해줬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이런 관계로 끝나고 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관계로 끝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 끝날 때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제 좀 수모를 겪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한참 동안을 너무 대처를 잘한다. 뉴욕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해서 너무 뭐 지지율도 그 당시에 뭐 80% 거의 90%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있고요. 지원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눈에 띄는 건 사람들한테 캘리포니아주가 스테이 애트홈 셧다운을 경제 봉쇄를 어느 주보다 철저히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본인이 부자 그 친구의 생일 파티인가 해서 그 나파밸리의 그 프렌치 런드리라는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갔었던 그곳에서 본인은 밥을 먹고 있은 뒤에 그때부터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소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살 때는 후회가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좀 잘못된 한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생하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나 한 사람은 공화당, 한 사람은 게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말씀드리지만 공화당에서는 그의 업적을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조지아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제 그 바이든 당선자가 조지아주에 가서 상원 그 선거에 출마한 2명의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다, 선거 사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선거 이전부터 너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선에서 투표를 좀 안 하겠다, 다음 대선에서도 투표를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답니다. 어차피 이게 부정선거라면 부정선거가 아닌데요. 그렇다면은 왜 해야지 돼? 하는데 그게 공화당일수록 투표를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계속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팀에 있었던 그 시드니 파웰 변호사와 또 린 우드 이 두 사람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지아주에서 주 정부가 선거 결과를 뒤집지 않으면
상원의원 결선에 투표 나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무효될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투표에 나가지 않으면 누가 좋겠어요? 민주당이 좋은데 민주당은 이번에 대선에서는 84%더 많이 나는 더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투표할 마음이 많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은 그런 마음이 69%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그런 마음이 커서 19%는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투표하지 않겠다. 그럼 5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예요. 조지아가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추세인데요. 켄터키주에서는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뭐 여권이라든가 출생증명서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시민권 증명서를 가지고 갔어야 됐거든요. 이것을 연방대법원에서 원래로 돌려라 하고 판결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